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도시로 사치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화려함이 일상처럼 존재하는 이곳에서는 ATM에서 금을 구매할 수 있고 부유층이 사자나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며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까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최근 194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홍수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두바이에 관한 한 충격적인 사실 2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번. 두바이에서 최근 75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일부 지역에는 205세시미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그중 절반가량이 두바이에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75년간 기록된 강수량 중 가장 많은 양이었으며 단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두바이의 연평균 강수량을 초과했습니다. 화창한 사막 도시로 알려진 두바이 시민들에게 이 광경은 마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바이는 본래 모래 위에 지어진 도시로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방대한 양의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빗물이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폭우는 이 나라가 1949년부터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두바이에 비가 올 때 직접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비에 대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지붕을 뚫고 새어 들어오고 창문 위아래 틈으로 물이 새우며들며 출입구를 통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배수 시스템이 부족해 거리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고급 쇼핑센터들까지도 천장에서 빗물이 흘러내렸고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주민들이 직접 계단을 이용해 고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두바이의 홍수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21번. 불과 20년 전 두바이는 그저 사막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날처럼 발전한 두바이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사막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바이의 모습은 18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유한 토우국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833년 6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니 야스 부족의 약 800명이 정착한 단순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두바이는 점차 사막의 대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71년 누군가 사막 아래에 숨겨진 석유 자원을 발견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발견은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를 순식간에 금융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두바이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변혁과 부의 르네상스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석유가 고갈된 이후를 내다본 라시드 셰이크의 성견 지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두바이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 인물은 무함마드 셰이크입니다. 두바이를 방문할 때마다 도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관광 명소들이 생겨나며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1930년 당시 두바이의 인구는 겨우 2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번. 두바이에서는 자판기로 금을 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두바이의 자판기에서는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부터 심지어 금괴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ATM에서 금괴를 인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금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두바이 거리로 나가보면 황금, 금 장신구, 금 도금된 휴대폰, 슈퍼카,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어디에나 보입니다. 심지어 문손잡이나 병이까지도 금으로 도금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금 생산량의 약 40%가 두바이를 통해 유통될 만큼 이곳은 금 거래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시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바이에서 금은 매우 인기 있는 자산입니다. 혹시 두바이에 방문하게 된다면 ATM에서 금을 한번 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번. 사자나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자, 호랑이, 치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고 야생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자나 호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약 2,700달러에서 13만 8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애완동물로 사자나 호랑이를 기르는 것이 일종의 과시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바이에서는 아이가 사자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을 정도죠. 정말 두바이의 화려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험한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8번. 두바이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바이는 부자들이 모이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백만장자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약 5,000명가량 있는 억만장자 중 두바이에 거주하는 사람은 겨우 20명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두바이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바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월급으로 약 20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자리의 경우 월급이 고작 30달러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방에 5명 정도가 함께 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눈부신 고층 빌딩과 화려한 사람들 뒤에는 가려진 빈곤의 그림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17번. 결혼 전 관계는 한때 불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때 결혼 전 남녀 간의 관계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믿기 힘든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거 두바이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호텔방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인과의 여행은 물론 친구 사이여도 같은 방을 쓴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죠. 그만큼 엄격한 규정이 있었고 결혼 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벌금이나 구금 등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며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가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두바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했으며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러한 법규들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커플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 없이 동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동성 간의 연애 관계는 아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6번. 두바이 방문 시 무례한 행동은 금지됩니다.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언행까지 징역형이나 추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대화하거나 접촉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키스하는 행위는 실제로 여러 번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는 현지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4만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여성이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동차 사고 현장, 정부 청사, 군사기지를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바이를 방문할 때는 이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5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또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법적으로 만 21살 이상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만 바, 클럽, 레스토랑, 호텔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리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술을 구매해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대 4병까지만 허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두바이를 여행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4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여성의 지나치게 노출된 복장이나 속이 비치는 옷 혹은 너무 짧은 옷은 부적절한 복장으로 간주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두바이에서는 반드시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착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변에서는 관광객이 반바지나 비키니를 입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변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조차도 비키니 차림으로 길을 걷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3번. 눈길을 사로잡는 두바이 경찰의 슈퍼카 부대. 두바이는 슈퍼카와 속도광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의 경찰도 고성능 슈퍼카 부대를 보유하고 있어 거리를 질주하며 법을 어기는 슈퍼카를 무력하게 바라보는 일이 없습니다. 두바이에서 인상 깊은 광경 중 하나는
경찰들이 페라리, 아우디, 메르세데스, 람보르기니, 부가치 같은 최고급 차량들을 실제로 순찰차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바이를 여행하게 되면 이러한 슈퍼카 경찰차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12번 낙타 경주. 두바이에서는 매년 전통적인 낙타 경주 축제가 열리며 카타르의 샤하니아 지역에서도 유명한 낙타 경주가 진행됩니다. 경주 트랙의 길이는 낙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약 1.5km에서 최대 8km까지 이어집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낙타는 대개 2살, 4살, 6살, 8살 등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낙태계는 상징적인 검과 함께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으로 인해 걸프 국가들에서는 어린이를 낙타 경주에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로봇을 대신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과거엔 종종 기수로 활용되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로봇들은 단순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고성능 장비입니다. 조련사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실제 기수처럼 채찍을 휘두르거나 속도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움직임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꽃에서 영감을 받다. 두바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바이의 상징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일 것입니다. 이 건물은 높이 83m, 총 193층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경이로운 건축물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르즈 칼리파의 구조는 거미백합이라는 꽃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타원형의 꽃잎 3장이 한쪽에 모이고 반대쪽으로는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갈래의 구조는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Y자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높아질수록 점점 안쪽으로 좁아지는 설계 덕분에 매우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148층 전망대에 올라가 보세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원한다면 123층 라운지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0번 아랍에미리트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다. 두바이의 남녀 성비는 7대3입니다. 두바이에 가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두바이 인구의 약 70%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 대부분도 남성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혼자 이곳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은 본국에 남겨둔 채 돈을 벌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입국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약 69%가 남성이고 여성은 31%에 불과합니다. 여성 1명당 남성이 2명 이상인 셈이죠. 이런 인구 구조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문화권이라는 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2명에서 4명까지 아내를 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 두바이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는 야자수 모양으로 유명한 인공섬군입니다. 바로 팜 주메이라입니다. 이 창의적이고 놀라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으로 모래와 암석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면 팜 주메이라를 배경으로 부르즈 칼리파, 부르즈 알아랍, 아틀란티스 더 팜, 주메이라 해안선 등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팜 아일랜드의 정형을 직접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섬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약 6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650헥타르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완공까지 무려 6년이 걸렸고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근 하자르 산맥에서 직접 채굴한 700만 톤의 암석이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팜주메이라는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섬입니다. 섬 안에는 고급 빌라, 고운 모래가 깔린 전용 해변, 그리고 최고급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인공섬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된 덤프트럭만 해도 1,05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번 두바이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다. 두바이의 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현재 두바이의 범죄율은 단 1%에 불과합니다. 두바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수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첨단 감시 카메라와 범죄 예측 기술 등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가 범죄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법과 질서에 대한 강력한 집행 맹력 덕분입니다. 작은 위반 사항조차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법 준수 의식도 매우 높고 도시 전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6번. 두바이는 세계 기록을 3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세계 기록하면 떠오르는 도시, 바로 두바이입니다. 이 활기찬 도시는 무려 30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세계 최대 규모의 액자 조형물인 두바이 프레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두바이몰, 그리고 전용 욕실이 딸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인 부르즈 알아랍,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찰차까지 갖춘 두바이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두바이는 그야말로 기록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두바이는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며 세계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의 본고장. 두바이몰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로 무려 540만 평방피트 규모의 120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해 있어 말 그대로 쇼핑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쇼핑센터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데 특히 눈에 띄는 명소는 두바이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족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아쿠아리움입니다. 가로 108피트, 세로 27피트, 두께 30인치에 달하는 초대형 아크릴 패널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전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 생물들 사이를 유영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4번. 아랍에미리트의 외국인 비율.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현지인보다 7배에서 8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무려 88%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아가며 두바이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품은 다문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두바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두바이 인구의 약 25%는 인도 출신이며 아랍인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3번. 두바이에서는 금이 들어간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함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매혹적인 도시에서 금이 들어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바이에서는 24캐럿 금 조각이 들어간 카푸치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금 조각들이 에스프레소 컵 속에서 은은히 반짝이며 한 모금 한 모금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커피는 단순히 눈요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깊고 진한 풍미로 유명한 아라비카 원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의 호사로움을 즐기는 동시에 최고의 커피 맛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두바이에서는 피부에도 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급 뷰티 스파에서는 약 540달러의 피부 재생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메이라 자빌 사라이 스파의 라프레리 플래티넘 레어 테라피는 완벽한 피부 균형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또한 레플스 두바이에서는 500달러 상당의 이집션 골드 페이셜 테라피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트리트먼트에서는 고객의 얼굴에 24캐럿 금박 마스크를 부착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번쯤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2번. 세계 유일의 세븐스타 호텔이 있는 두바이. 두바이는 고급스러움과 혁신의 경계를 넘어선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세븐스타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즈 알 아랍 호텔입니다. 부르즈 알 아랍은 총 28개의 복층으로 이루어진 56층 건물로 총 202개의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객실조차 109제곱미터 크기로 침실 4개가 있는 일반 가정집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전용 기사와 함께 공항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흰색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르즈 알 아랍은 자체적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호텔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호텔 옥상에 있는 전용 헬리패드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면 각 투숙객에게는 전담 집사가 배정됩니다. 이 집사는 여러분을 객실까지 안내하며 호텔의 모든 것을 소개해 줍니다.
원할 경우 도착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모든 짐 정리까지 대신해 줍니다. 호텔의 바닥과 벽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스타투아리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테리어 전체가 24캐럿 순금 또는 금도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구, 장식품, TV, 심지어 거울과 액자까지 모두 금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 중 약 1790제곱미터가 순금박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일반 호텔에서는 샴푸, 샤워젤, 치약 정도만 제공되지만 부르즈 알 아랍에서는 무려 14가지로 구성된 고급 에르메스 어메니티 세트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향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한다면 이를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고의 숙면을 위해 각 객실 침구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솜털로 제작됩니다. 이 솜털은 아이슬란드에서 자라는 야생 오리 둥지에서 자연적으로 채취되며 어미 오리들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서 뽑아낸 가장 부드러운 깃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면 얼마가 들까요? 준비되셨나요? 가장 저렴한 객실 기준으로도 하룻밤 숙박 비용은 약 $1000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고급스러움 덕분에 부르즈 알 아랍은 두바이의 야망과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번, 두바이에는 행복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재벌계 토호국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임무는 특별히 행복부 장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오후드 빈트 칼판 알 루미 여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 관한 22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두바이에서 직접 살아보셨거나 경험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여러분도 두바이의 세븐스타 호텔에 항상 놀라움을 느끼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